할머니 저 문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도장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밥 해주고 잘해준 게 다 이런 짓이었구나. 1년 동안 진심으로 대했는데. 할머니 발소리가 들려요. 빨리 나가야 해요. 새엄마가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사연 들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죠. 슬리퍼 끝이 마루를 스치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작은 메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며 순자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장독대들이 오래된 친구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을 떠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죠. 이 된장은 남편 영수와 함께 담근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도훈이 재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라디오를 켜자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가 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찌개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똑똑똑. 이 소리가 순자에게는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손녀는 언제나 이렇게 활기찬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죠. 어머, 우리 민지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민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순자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오늘도 맛있겠다.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순자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매일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선영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야, 괜찮다. 며느리는 조금만 쉬어. 고생이 많은데. 순자는 선영을 위해 밥그릇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어요. 순자는 선영이 이 집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훈이 재혼을 결심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성실히 도왔고 무엇보다 도훈을 정성스럽게 챙겨줬죠. 순자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학교 가기 전에 밥 먹고 가야지. 순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왔어요. 민지는 젓가락을 들며 네, 할머니. 오늘 시험이 있어서 든든히 먹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쳤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시험? 무슨 시험인데? 선영이 관심 있는 듯 물어봤습니다. 수학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지는 대답했지만 시선을 계속 아래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험 이야기를 할 때도 훨씬 자신감 있게 말하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순자는 민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기복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된장찌개에 집중했습니다. 자, 다 됐다. 어서 먹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가족들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우는 오늘 일찍 나가야 한다며 서둘러 아침을 먹었고, 선영은 오후에 마트에 장 보러 갈 계획을 얘기했어요. 순자는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만은 유독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학교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밥만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두 번 민지를 쳐다봤지만 별말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도훈과 민지가 각각 회사와 학교로 떠났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선영은 설거지를 도와준 뒤 어머니, 저는 잠깐 정리할 일이 있어서 아래층에 내려가 있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층? 지하실 말이니? 순자가 물어봤어요. 네, 도훈이가 짐 정리하라고 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하실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선영이 온 뒤로는 그녀가 개인적인 물건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죠.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석양이 장독대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의 끝자락이었죠. 그런데 그때 순자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창에서 셀프 조명띠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선영이 아직도 아래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였는데 도대체 무슨 정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순자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선영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지하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선영이 다시 지하실로 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밤늦게 뭘 하고 있는 거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선영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지하실의 불빛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낮에는 선영이 여전히 다정하고 성실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순자는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도 민지가 활기찬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민지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순자는 민지에게 간식을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지야,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시험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선영의 가방이 현관 의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지퍼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서류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선영은 어디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민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떨어진 서류를 주워 올렸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OTP 재발급 완료, 모바일 인증 이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방 속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등록 인감 외에 일반 도장 여러 개가 있었고 전자등기 임시계정 안내라고 적힌 봉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계약서 같은 문서들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류 중 하나에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고 다른 서류에는 인감증명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는 이런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나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인 것 같아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신발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선영이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 민지야. 언제 왔니?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가방을 힐끗 쳐다보는 선영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방금 왔어요. 서류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주워뒀어요. 민지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가방을 집어들며 지퍼를 닫았어요. 아, 고마워. 바람이 불어서 그랬나 보네.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민지는 선영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민지는 계속 선영을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탁이었지만 민지에게는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이 도훈에게 건네는 미소, 순자에게 하는 다정한 말들,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죠?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 선영이가 챙겨줘서 고맙다. 도훈은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민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가방에서 본 그 서류들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뒤 순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째 계속되는 이상한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지하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마치 열쇠를 만지는 소리 같았어요. 순자는 지하실 문 앞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더 선명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까지.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대체 뭐지?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시간에 지하실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선영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순자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민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지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새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니? 어제 새엄마 가방을 우연히 봤는데요. 민지는 가방에서 본 서류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OTP 관련 메모, 전자등기 서류들까지. 순자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 밤에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본 적 없으세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민지야, 사실 할머니도. 순자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민지에게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혹시 우리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민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문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평온해 보였던 이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지하실의 문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순자와 민지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둘 다 지하실의 비밀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만약 정말 괜한 의심이라면 선영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의심의 증거들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선영은 밤마다 지하실로 내려갔고 낮에는 이상한 전화를 받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민지가 들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우는 지방 출장을 떠났고 선영은 오후에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집에는 순자와 민지만 남게 됐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대로 계속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잖니. 두 사람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철문 앞에 선이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자물쇠였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지만 선영이 개인적인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할머니, 이 자물쇠 어떻게 열죠? 민지가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엌으로 가서 도구함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써던 펜치가 있을 거야. 우리 집 지하실인데 자물쇠를 못 여는 법이 있니? 집주인인 순자의 권한으로 자물쇠를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습기 어린 냄새가 얼굴을 때렸어요.
전등을 켜니 평소 알던 지하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며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 알림창, 전자등기 임시계정 로그인 화면, 그리고 해외 송금 준비 페이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화면에 펼쳐져 있었어요. 캐비닛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건의 장부가 줄지어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공동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 토큰, 알뜰폰 예비 USIM까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순자의 집 등기 서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자등기 출력 도장이 찍힌 부분이 어색해 보였거든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런 전자등기 신청을 한 기억이 없는데.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캐비닛을 뒤졌어요. 그러자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도훈의 등록 인감 외에 일반 도장 여러 개, 그리고 도훈의 서명이 들어간 PEP 투자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위조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지는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서였어요. 신용대출부터 담보대출까지 엄청난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민지는 더 깊숙이 캐비닛을 뒤지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묶음띠가 있는 현금 봉투와 여권, 그리고 큰 여행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새엄마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밥 해주고 잘해준 게 다 이런 짓이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서류들, 장부들, 현금, 여권까지. 화면 캡처도 하고 계좌번호도 꼼꼼히 기록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거 다 증거로 남겨야 해요. 민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지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맞다. 이런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두 사람은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선영이 순자와 도훈의 이름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것도 있었고 도훈이 보증을 선 것처럼 위조된 서류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담보로 넘기려고 했구나. 순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순자와 민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순자도 서류를 급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선영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민지야, 일단 여기서 기다려. 할머니가 선영이 주의를 돌릴게. 할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할머니를 믿어.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지하실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선영과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지하실에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영아는 일찍 들어왔네? 급한 일이 일찍 끝나서요. 선영은 순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 지하실에서 뭔가 보셨나요? 별거 없더라. 그냥 옛날 물건들만 있고. 순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때 민지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 새엄마 오셨어요? 저는 화장실 다녀왔어요. 민지의 연기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잠깐 쉬고 있을게요. 선영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 순자와 민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민지는 민지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새엄마 표정 봤어요? 그래, 뭔가 눈치챈 것 같더라.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다 확보했으니까. 민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순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선영이 무슨 일을 더 꾸미고 있는지, 언제 도망갈 계획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영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순자와 민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생활을 유지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연기였어요. 특히 선영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도 달라져 있었어요. 3챕터에서 뭔가 눈치챈 후로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순자와 민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곤 했어요. 마치 경계하는 동물처럼 말이죠.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고 오시는 게 어때요?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럴까?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건 또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선영을 관찰했어요. 선영이 전화를 받을 때, 지하실로 내려갈 때, 심지어 웃을 때까지도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발견됐어요. 며칠 뒤 민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선영이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평소에 쓰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몰래 숨겨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휴대폰을 2개 써요. 민지가 조용히 순자에게 말했어요. 2개? 왜 그럴까? 아마 뭔가 비밀스러운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선영이 베란다에서 숨겨둔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고 주변을 계속 경계하는 듯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혹시 들킬까봐 불안해서요. 가상계좌 준비는 다 끝났고 암호화폐 거래도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상계좌, 암호화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과 관련된 것 같았거든요. 선영은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순자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어요. 할머니, 새엄마가 다음 주에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구나.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더욱 세심하게 선영을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먼저 순자는 선영이 지하실 자물쇠가 바뀐 것을 발견했다는 걸 알았어요. 선영이 새로운 자물쇠를 달고 주변을 더욱 조심스럽게 살피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가 지하실에 들어간 걸 눈치챘나 봐.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지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선영이 가끔 은행 서류를 들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서류에는 순자가 모르는 계좌번호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서류들에는 가상계좌, 암호화폐 지갑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새엄마가 정말 복잡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일주일 후에 있었습니다. 선영이 외출한 사이 순자와 민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려 했지만 새로운 자물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행 가방이 더 추가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현금이 든 봉투들이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정말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지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벽에 붙어 있는 새로운 메모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순자 마이너스 오전 산책 시간, 도훈 마이너스 출근 퇴근 패턴, 민지 마이너스 학교 일정 같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메모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선영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순자와 민지의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선영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다. 순자는 대답했지만 선영의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의아했어요. 그래도 정기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민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어요. 혹시 선영이 할머니를 멀리 보내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선영은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오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 가방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순자와 민지는 지하실 위쪽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이 안이한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이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가족들 패턴은 다 파악했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선영이 위로 올라오자
순자와 민지는 재빨리 각자 방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순자에게는 특별히 맛있는 차를 끓여주고 도훈에게는 마사지까지 해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선영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실에서 본 모든 것들과 어젯밤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고맙다, 선영아.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할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영이 건네는 모든 친절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민지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내일 바로 신고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선영이 과연 순순히 체포될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일을 저지를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쌓아온 거대한 덫이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다음 날 순자와 민지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앞에서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자칫 눈치라도 채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계산적인 기운이 숨어 있었어요. 민지는 학교에 가기 전에 순자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오늘 오후에 경찰서 가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선영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선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집 담보면 충분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반드시 떠납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가상계좌는 이미 준비했어요. 해외로 분할 송금하는 것도 문제없고요. 이번 주 안에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선영이 순자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스피커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아,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니? 순자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친구요. 선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거기 누구 있어요? 전화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선영이가 항상 도움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때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얘기 좀 더 할게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 알겠다.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순자는 자리를 뜨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머물렀어요. 선영은 순자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집에 사람이 있어서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제 선영과 자신이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합법적인 녹음이었습니다. 아니한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라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어리석은 할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담보대출은 이미 실행됐고 주식 처분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거예요. 이 바보들 덕분에 큰돈 벌었네요. 순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끝까지 녹음을 계속했어요. 화요일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겠어요. 수요일에 마지막 거래를 하고 목요일 새벽 비행기로 떠날 거예요. 그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선영이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어요? 선영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어봤어요. 응, 여기 있었어.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지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순자는 민지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선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선영이 서둘러 외출하자 순자는 민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민지야, 큰일 났어. 선영이가 다음 주 수요일에 도망간다고 해. 순자는 녹음된 내용을 민지에게 들려줬어요. 민지는 듣고 있던 중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완벽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새엄마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내일 당장요. 그날 저녁 선영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특별한 일 없으셨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집에서 쉬었지.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했어요. 선영은 계속 순자와 민지의 표정을 살폈고 순자와 민지는 최대한 평범한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마 뭔가 눈치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와 민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할머니, 내일 정말 모든 게 끝날까요? 민지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래, 반드시 끝낼 거야.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당할 수는 없어. 새벽이 되자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쌓아온 모든 거짓말이 곧 무너질 예정이었어요. 민지는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사진들, 동영상들, 그리고 오늘 녹음한 결정적인 대화까지. 이제 완벽한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민지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칫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선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 병원에 좀 다녀올까 해서. 순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핑계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선영의 제안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민지가 함께 갈 거야. 선영은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는 학교 안 가도 돼요? 오늘 자율학습이에요. 민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오후에 갈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자와 민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민지는 혹시 선영이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경찰관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 같은 할머니가 그런 복잡한 사기를 당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촬영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담당 수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금융 사기입니다. 언제쯤 체포하실 건가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시하신 녹음과 사진 외에 전자기기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용의자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를 병행하겠어요. 순자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모든 게 잘 끝날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선영이 관심 있는 듯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았을 뿐이야. 순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선영은 갑자기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순자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선영이 뭔가 눈치채고 도망가려는 건 아닐까요? 어디 가는데? 순자가 물어봤어요. 은행에 좀 가야 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선영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선영이 나간 뒤 순자와 민지는 불안해하며 기다렸어요. 혹시 선영이 돈을 빼돌리러 간 건 아닐까요? 2시간 뒤 선영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순자와 민지는 긴장하고 있었고 선영은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오늘 좀 일찍 쉬어야겠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선영이 내일 도망갈 계획인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순자와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곧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는 것을요. 과연 1시간 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지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민지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지하실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 가방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까지. 선영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순자와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었어요. 신고하신 분 맞나요? 경찰관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순자 선생님, 댁 지하실과 선영 씨 사용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경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했어요. 지금 용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지하실에 있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용히 지하실로 향했어요. 순자와 민지도 뒤따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선영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경찰들을 보자 깜짝 놀라며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영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지하실에 널려 있는 서류들과 현금, 가방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에서는 대부업체 승인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고 캐비닛에서는 위조된 서류들과 전자기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선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정말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지가 제출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모든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순자에게 빌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아니? 1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우리 집을 담보로 넘기려 했으면서 수갑이 채워지자 선영은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욕심이 아니라 범죄야.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도우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선영아, 이게 정말이니?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여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도훈에게도 빌었지만 도훈은 말을 잃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경찰차에 타기 전 선영은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거든요. 선영이 끌려간 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도훈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고 순자와 민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선영이 버려놓은 일들을 정리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덫에 걸린 건 선영이었지만 진짜 피해자는 순자와 도훈, 그리고 민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와 민지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칫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선영이 평소와 다름없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 병원에 좀 다녀올까 해서. 순자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핑계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선영의 제안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민지가 함께 갈 거야. 선영은 잠시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는 학교 안 가도 돼요? 오늘 자율학습이에요. 민지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가 오후에 갈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자와 민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민지는 혹시 선영이 따라오는지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경찰관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 같은 할머니가 그런 복잡한 사기를 당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가 촬영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담당 수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체계적으로 준비된 금융사기입니다. 언제쯤 체포하실 건가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시하신 녹음과 사진 외에 전자기기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용의자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를 병행하겠어요. 순자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모든 게 잘 끝날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선영이 관심 있는 듯 물어봤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받았을 뿐이야. 순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선영은 갑자기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순자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혹시 선영이 뭔가 눈치채고 도망가려는 건 아닐까요? 어디 가는데? 순자가 물어봤어요. 은행에 좀 가야 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선영은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선영이 나간 뒤 순자와 민지는 불안해하며 기다렸어요. 혹시 선영이 돈을 빼돌리러 간 건 아닐까요? 2시간 뒤 선영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고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순자와 민지는 긴장하고 있었고 선영은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오늘 좀 일찍 쉬어야겠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선영이 내일 도망갈 계획인 건 아닐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순자와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곧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는 것을요. 과연 1시간 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지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민지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지하실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 가방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까지. 선영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순자와 민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었어요. 신고하신 분 맞나요? 경찰관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순자 선생님, 댁 지하실과 선영 씨 사용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경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했어요. 지금 용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지하실에 있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용히 지하실로 향했어요. 순자와 민지도 뒤따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선영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경찰들을 보자 깜짝 놀라며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선영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지하실에 널려있는 서류들과 현금, 가방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에서는 대부업체 승인 화면이 그대로 떠 있었고 캐비닛에서는 위조된 서류들과 전자기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선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정말 가족을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지가 제출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모든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순자에게 빌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아니? 1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우리 집을 담보로 넘기려 했으면서 수갑이 채워지자 선영은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욕심이 아니라 범죄야. 민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도우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선영아, 이게 정말이니?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여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도훈에게도 빌었지만 도훈은 말을 잃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경찰차에 타기 전 선영은 마지막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났거든요. 선영이 끌려간 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도훈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고 순자와 민지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선영이 버려놓은 일들을 정리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덫에 걸린 건 선영이었지만 진짜 피해자는 순자와 도훈, 그리고 민지였어요. 선영이 체포된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하실은 물론이고 선영의 방, 노트북, 휴대폰까지 샅샅이 뒤져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전자기기 포렌식 팀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사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금융사기는 처음 봅니다. 담당 수사관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네요. 압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선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순자와 도훈의 공동인증서는 물론이고 필체까지 완벽하게 따라한 위조 서명들이 수십 장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쓸 변장용 가발과 선글라스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할머니, 새엄마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민지는 압수품 목록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선영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선영의 노트북에서 나왔어요. 거기에는 순자와 도훈을 관찰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상 패턴부터 성격 분석, 심지어 어떻게 접근해야 속일 수 있는지까지 마치 범죄 계획서 같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다니. 도훈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수사관이 선영의 주식 계좌를 조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어라, 이상하네요. 수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영 씨가 투자한 주식 중 바이오 기업 하나가 갑자기 폭등했어요. 어제 임상 3상 성공 공시가 나면서 상한가를 2번 연속으로 쳤습니다. 수사관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몰빵했던 한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며칠 만에 3배 가까이 뛰어 올랐던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하루만 늦게 체포됐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순자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선영이 그토록 노렸던 대박이 바로 체포된 다음 날 터진 거였거든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지가 궁금해했어요.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이니까 일단 동결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변제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에요.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수사관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선영 씨가 빌린 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다 갚고도 남을 거예요. 순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선영이 정말 운이 좋았다면 계획대로 해외로 도망가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뒤 선영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이 있었어요. 선영에게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겁니다. 순자와 민지는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선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악용해서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위조, 사기, 배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합니다. 선영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남의 가족을 속이고 집까지 빼앗으려 해도 되는 건가요? 순자가 법정에서 말했어요. 1년 동안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묻어났어요. 민지도 증언을 했어요. 새엄마라고 부르며 믿고 따랐는데 저희 가족을 이렇게 속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선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크고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영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실형이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선영이 순자를 향해 소리쳤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끝까지 져야죠.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영은 교도소로 향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꿈꿨던 해외 도피는 물론이고 자유로운 생활도 이제 3년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선영이 투자한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참 기가 막히네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만약 선영 씨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순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선영이 돈을 벌어서 도망갔다고 해도 결국 벌을 받았을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은 복이 되지 않거든요. 며칠 뒤 피해 회복 절차가 시작됐어요. 선영의 주식 계좌는 경찰에 의해 동결돼 있었고 법원의 몰수 결정에 따라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도 지킬 수 있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대요. 민지가 기쁘게 소식을 전했어요. 순자는 안도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선영 때문에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어서. 순자가 장독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훈은 이 모든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미안해했어요. 내가 선영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순자가 아들을 위로했어요. 우리 모두 속은 거니까. 역설적으로 선영이 몰래 굴린 주식 덕분에 순자 가족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됐어요. 빚을 다 갚고도 상당한 돈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그 돈을 받아들이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순자가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할머니가 고생한 만큼 쓸 자격이 있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선영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민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어요. 선영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벌어들인 돈은 순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욕심과 배신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감옥으로 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긴장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무는 것은 아니었어요. 순자는 처음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 순자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다시 아침마다 장독대 앞에서 장을 가르며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 없이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훈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선영을 믿었던 자신을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족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바깥일에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소홀했구나라고 반성했거든요. 앞으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해. 도훈이 순자와 민지에게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더 많이 대화하자. 가장 큰 변화는 지하실이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공포와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와 민지 그리고 도훈까지 함께 지하실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어요. 선영이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우리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민지가 새로 정리된 지하실을 보며 말했어요. 순자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지하실을 단순히 개인 공간으로만 쓰지 않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민지야, 여기를 작은 도서관 겸 모임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몇 주 후 지하실은 동네 공유 책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한쪽에는 민지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평상과 책장이 놓였어요. 오후 4시면 문이 열리고 동네 할머니 4분이 모여 서예 모임을 하거나 일기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야,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동네 할머니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우리도 외롭지 않아서 좋아.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자신의 상처를 혼자만 끙끙 앓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치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선영이 남긴 돈 때문에 생긴 경제적 여유도 의미 있게 사용했어요. 가족들은 그 돈으로 몇 가지 뜻깊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민지의 교육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민지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학비를 준비해뒀습니다. 민지야, 내가 좋은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둘째는 집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방범 시설도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가 쉽게 속일 수 없도록 말이에요. 셋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는 일이었어요. 순자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혼자 될 뻔했으니까 다른 할머니들 마음을 알겠어라고 말하면서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감탄했어요.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순자의 일상도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선영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지니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이었던 서예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글씨 쓰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줄 몰랐네. 순자가 붓을 들고 말했어요. 서예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민지도 이제는 집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선영이 뭔가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 없이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대학 가서 할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민지가 약속했어요. 그래, 우리 민지가 있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순자는 민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손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거든요. 도훈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퇴근 후에는 순자와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선영 때문에 어색했던 가족 관계가 다시 따뜻해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족 사기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다니까. 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아예 믿지 않을 수는 없잖아. 순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결했잖아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은 잃지 말아요. 순자는 민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선영 때문에 상처받긴 했지만 그 경험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몇 달 뒤 순자는 지하실 공유 책방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서로 붙잡아주는 일상은 사람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순자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선영의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반대로 가족과 이웃 간의 진실된 마음이 모든 것을 치유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 앞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장 저장소가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의 상징이 됐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그곳에서 장을 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평화로우니 감사하다. 순자의 기도 같은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민지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선영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훈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바깥 세상의 유혹보다는 집안의 평화가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족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선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장독대 앞에서 올라오는 김이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아침, 따뜻한 가족,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사연 보물상자였습니다.